천만 원? 그게 뭐 대단한 돈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천만 원을 모아본 사람은 이 돈의 의미를 압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 자산의 문턱이에요. 사회초년생에게 천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 모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예요. 돈을 모으는 습관을 만든 사람만이 돈이 들어와도 새지 않게 시스템을 갖춥니다. 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는 절약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자제력, 계획,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근육이 함께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이 세 가지는 평생 투자할 때, 사업할 때, 심지어 인생의 선택을 할 때까지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왜 천만 원이 단순한 저축 목표가 아니라 자산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최소 단위인지, 그리고 그 천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굴려야 진짜로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는지 말이죠. 지금 당신의 통장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얼마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모을 것이냐의 문제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당신은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챕터 1. 돈이 안 모이는 이유, 그리고 천만 원의 심리적 전환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만 좀 있으면 잘 굴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돈이 생겨도 결국 사라지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구조가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평균 월급은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과 고정비를 빼면 남는 건 많아야 100만 원 남짓.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소비 패턴을 먼저 만들어요. 월세, 커피, 배달, 구독 서비스, 쇼핑. 이 지출 구조는 자동화되어 있고 소득이 늘어나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월급이 오르면 소비도 같이 오르는 구조. 이게 바로 돈이 안 모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천만 원을 모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숫자 천만 원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내 뜻대로 바꿔본 첫 번째 경험이에요. 이건 돈을 버는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돈을 다스리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상징이다. 천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단순히 절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친구들의 즉흥여행, 의미 없는 소비, 순간적인 쾌락들. 이런 걸 스스로 끊어내는 과정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자신감의 잔고가 쌓이는 과정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은 자산을 불리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은 금액보다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건 이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천만 원을 모으는 순간 시야가 바뀐다. 흥미로운 건 천만 원이 쌓이는 순간부터 돈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0원에서 천만 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막상 도달하고 나면 이제는 3천만 원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심리 버전, 즉 자신감의 복리예요. 천만 원을 만들면 그 다음엔 2천만 원, 5천만 원이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관리할 줄 아는 뇌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1억을 목표로 잡지만 사실 1억은 천만 원의 10번 반복일 뿐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모으기 경험이 당신의 재무 습관, 소비 습관,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설계합니다. 천만 원이 생기면 인생의 선택지가 바뀐다. 천만 원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급한 지출이 생겨도 버틸 수 있고 이직이나 휴식의 결정도 훨씬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늘 선택이 생존 중심이에요. 월세, 카드값, 생활비. 하지만 천만 원이 생기면 처음으로 선택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일은 나랑 맞지 않아도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 대신
이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즉, 1,000만 원은 인생의 첫 자유자본이에요.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도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1,000만 원은 투자 자본이 아니라 훈련 자본이다.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모으면 바로 투자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에게 이 돈은 투자보다 훈련의 자본입니다. 1,000만 원을 통해 자신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는지,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한 달 지출 내역을 기록해보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지출이 늘어나네. SNS에서 본 광고를 충동적으로 사는 습관이 있네. 이런 걸 인식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돈을 지키는 첫 방어력이 됩니다. 즉, 1,000만 원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감각을 기르는 트레이닝 도구예요. 이걸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들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 당신을 바꾸는 진짜 이유.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은 지속력, 절제력, 우선순위 판단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키워주는 현실적 훈련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돈을 쓰기 전에 묻습니다. 이건 나의 미래 속도를 높이는 지출인가? 아니면 잠깐의 만족인가? 그 한 문장의 기준이 생기면 당신의 자산 구조는 앞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이기 때문이에요. 1,000만 원을 모으는 건 단순히 숫자를 쌓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행동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자산의 속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단 하나 1,000만 원의 구간을 통과하면 됩니다. 이 작은 금액이 당신 인생의 모든 속도를 바꿀 첫 시동이에요. 챕터 2. 월급 250으로 1년 안에 1,000만 원 만드는 현실적 방법.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0만 원으로는 모을 수가 없어요. 월세 내면 끝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면 숫자는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절약의 싸움이 아니라 습관과 구조의 전환이에요.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벌이가 적어서가 아니라 흐름이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는 구멍을 막고 자동으로 쌓이게 만드는 구조만 세우면 세후 250만 원으로도 1년 안에 1,000만 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 많은 사람이 이번 달은 아껴서 저축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그 달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축을 의지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의지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대신 시스템으로 바꾸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각하기 전에 자동으로 50만 원을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저축계좌나 CMA에 자동이체를 걸고 체크카드는 절대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돈 200만 원 안에서 알아서 지출이 조정됩니다. 이걸 선저축 후소비 구조라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한 가지 습관이 1년 뒤 1,000만 원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이제 나머지 20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 절약이 아닙니다. 어디서 줄일까? 보다 어디서 세고 있을까? 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한 달 지출을 직접 기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입의 30% 이상을 의식하지 않은 소비로 씁니다. 예를 들어보죠. 배달 3번, 카페 10번, 구독 서비스 4개, 택시 2-3번. 이런 소비가 습관처럼 반복되면 매달 30에서 40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삶의 질과 관계없는 지출이에요. 한 달에 배달을 3번 줄이고 카페를 절반만 가도 매달 10만에서 15만 원은 남습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구독 2-3개만 끊어도 2-3만 원 추가.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쓰면 또 5만 원. 이렇게만 조정해도 매달 20만 원 이상이 살아납니다. 즉,
자동저축 50만원 절약된 20만원 매달 70만원. 12개월이면 840만원이고 연말 보너스나 세금 환급만 더해도 1000만원 달성은 충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줄이는 고통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습관이에요. 지출을 억지로 참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대신 돈이 나가기 쉬운 구조를 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삭제하거나 체크카드 대신 현금으로만 식비를 쓰는 식이죠. 심리적으로 결제 장벽을 올리면 이건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돈을 지켜줍니다. 다음은 고정비 점검입니다. 고정비는 한 번 줄이면 매달 자동으로 절약됩니다. 가장 먼저 통신비를 점검하세요. 요금제 8만원을 4만원대로 낮추면 1년간 50만원이 남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1개에서 2개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티빙 모두 유지하는 건 편의가 아니라 습관 낭비입니다. 필요할 때만 1개월씩 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고정비만 조정해도 지출은 자동으로 줄고 매달 잔액이 생깁니다. 그 잔액이 바로 1000만원의 속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월급 250만원으로 시작해 1년 안에 1000만원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1. 월급날 자동이체로 50만원 이상 먼저 저축한다. 2. 지출을 매일 기록하며 나도 모르는 낭비를 찾아낸다. 3. 절약한 돈을 바로 다른 계좌로 옮기며 쓸 수 없게 만든다. 이 3가지 행동을 꾸준히 하면 1000만원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부산물로 쌓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방법을 병행하면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하루만 부업을 하거나 중고거래, 크몽숨고 같은 재능 플랫폼을 활용해 한 달 10만원만 추가로 벌어도 1년 뒤 120만원이 더 쌓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는 돈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증거예요. 결국 1000만원을 만드는 과정은 돈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과 구조의 싸움이에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름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한 달 250만원의 월급에서 저축 50만원, 절약 20만원, 부수입 10만원이면 매달 80만원, 12개월이면 960만원. 이건 계산이 아니라 습관의 수학입니다. 1000만원을 모으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돈에 쫓기는 단계는 끝납니다. 이제는 돈이 당신을 따라오기 시작하죠. 그 1000만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처음으로 만든 경제적 근육이에요. 그 근육이 커지면 1억은 훨씬 더 빠르게 따라옵니다. 이제 1000만원을 모았으니 이 돈을 어떻게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워야겠죠. 다음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챕터 3. 당신의 첫 1000만원. 이제 어디에 투자할까? 드디어 통장에 1000만원이 찍혔습니다. 1년 동안 참았고 조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1000만원은 단순히 모은 돈이 아닙니다. 이건 돈이 처음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는 대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초년생이 모은 첫 1000만원 어디에 두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1. 첫 번째 선택, 가만히 두면 사라진다. 가장 많은 초년생이 저지르는 실수는 1000만원을 통장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일단 모았으니까 당분간 그대로 둬야지.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돈은 멈춥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예금, 이자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2025년 현재 은행 예금, 이자는 연 3%대. 하지만 물가는 그 이상으로 오르고 있죠. 즉, 통장에 두는 순간 돈의 가치가 매년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0만원은 모아두는 돈이 아니라 움직여야 커지는 씨앗이에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 돈을 안전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게 굴리는 겁니다. 2. 두 번째 선택, ETF로 자산의 엔진을 켜라. 1000만원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으로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ETF 자동 투자입니다. ETF는 쉽게 말해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주식 바구니예요. 한 주를 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미국 상위 기업의 성장에 자동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것. S&P 500 ETF VOO, IVV, SPY, 미국 대형 우량주 중심, 안정적 성장 기반, 나스닥 100 ETF QQQ, 기술주 중심, 장기 성장률 높지만 변동성 있음, 배당 ETF SCHD, 현금 흐름 확보용, 장기 안정성과 배당 수익 병행.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만 조합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VOO 70%, QQQ 30%, 혹은 VOO 60%, SCHD 40%. 이런 식의 조합이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현실적이죠. 1,0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500만 원을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매달 40만 원씩 추가로 적립식 매수를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 분산과 가격 분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1년 뒤엔 당신의 1,000만 원이 일하는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3. 세 번째 단계 2년 차에 만드는 두 번째 1,000만 원. 방향을 바꿔라. 1년 차에 1,000만 원은 기초 자본이었다면 2년 차에 모으는 1,000만 원은 복리의 가속 자본입니다. 이 두 번째 1,000만 원은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첫 번째 1,000만 원을 증폭시키는 연료로 써야 합니다. 이때 해야 할 건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1년차 ETF 투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화 강화. 자동이체로 꾸준히 ETF를 쌓는 구조를 만들면 생각하지 않아도 돈이 일합니다. 둘째, 두 번째 1,000만 원의 절반은 기존 ETF에 추가,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ETF나 배당 포트폴리오로 확장. 예를 들어 1년 차에 S&P 500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2년 차엔 QQQ나 SCHD를 섞어 성장성과 현금 흐름을 함께 확보. 셋째, 절대 손대지 말 것. 2년 차에 모은 1,000만 원은 예비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복리의 속도를 올려주는 가속 자본이에요. 복리는 시간과 금액이 쌓일수록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2,000만 원이 되면 수익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복리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4. 1,000만 원이 2년 뒤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이제 계산해 봅시다. 첫 해에 1,000만 원을 ETF에 투자하고 2년 차에 또 1,000만 원을 추가로 쌓는다고 가정하죠. 매달 30만 원씩 ETF에 적립식으로 추가한다면 연 8% 복리 기준으로 2년 뒤에는 약 2,000만 원 후반대로 불어납니다.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이때부터 당신은 돈이 굴러가는 감각을 체득한 사람이 됩니다. 시장의 변동에 덜 흔들리고 수익률보다 구조를 보게 되죠. 이 감각이 생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근육이었다면 그 돈을 굴리는 건 엔진이에요.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자산의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5.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모든 투자의 핵심은 결국 방향입니다. 은행은 안전하지만 성장하지 않고 소비는 즐겁지만 남지 않습니다. ETF는 위험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자산 증식의 길입니다. 1,00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디에 두느냐가 당신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그 1,000만 원이 통장에 머물면 그대로 돈이지만 ETF에 들어가면 자산이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부자가 되는 사람과 제자리인 사람의 인생 곡선을 갈라놓는 지점이에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모으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자산이 일하는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이 구조를 3년, 5년만 유지해 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겁니다. 월급보다 자산이 빠르게 움직이고 불안보다 확신이 커집니다. 1,000만 원은 돈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첫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어디에 두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마지막 한 걸음. 이제 당신은 남들과 다른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데 성공했고 그 돈을 일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축과 투자의 차원을 넘어서
당신의 인생 구조가 바뀐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버는 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일하게 만드는 법을 고민하죠. 이 차이가 5년, 10년 뒤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결과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월급으로 살고 누군가는 자산으로 살아갑니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당신의 경제 인생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시동 엔진이에요. 그 엔진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돈은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단 하나 지속입니다. ETF가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흔들리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번 달도 자동이체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매달 꾸준히 돈이 쌓이고 그 돈이 시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경제적 자유의 궤도에 들어선 겁니다. 그게 바로 미주파이어의 철학,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절반을 성공한 겁니다. 부자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이라도 증권사 앱을 열고 첫 ETF를 사세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자극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해요. 당신의 첫 1,000만 원이 불어나고 그 돈이 다시 당신의 시간을 불려주는 순간까지 미주파이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그게 자유의 시작입니다.